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그 생각이 점점 커지고 망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하죠. 이처럼 너무 많은 생각은 보통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가 아니라 생각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의미나 사고를 부여할지는 우리 자신이 결정하곤 하죠. 그것이 바로 실제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창조되는 방식이자 우리 삶의 경험이 내면에서 바깥으로 향해 창조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입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 젊은 수도승 한 사람이 숲속의 작은 수도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승은 매일 명상이 끝날 때마다 수행에 얼마나 진척이 있었는지 스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수도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대해 스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너 자신을 그토록 노엽게 하는지 아느냐? 젊은 수도승이 대답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면 누군가 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흩뜨립니다. 제가 명상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한다는 사실이 화가 납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이에 스승은 너는 수행을 방해하는 뭔가를 대할 때마다 점점 더 화를 내는 듯 하구나. 그것은 수행의 목적과 정반대의 길이니라. 네 수행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동물 또는 다른 무엇에도 화를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젊은 수도승은 스승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 좀 더 평화롭게 명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처 호숫가에 적당한 곳을 발견했고 그는 돗자리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명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한 무리의 새떼가 호수에 뛰어들면서 첨벙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숫가가 수도원보다 조용하기는 했으나 그곳에도 마음의 평화를 깨는 뭔가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다시 화가 났습니다. 수도승은 이번엔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으로 나서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상한 대로 호수 한가운데에서는 아무것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는 온종일 명상에 잠길 수 있었죠. 그는 마침내 평화롭게 명상할 장소를 찾았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수도승은 호수 한복판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에 갑자기 물이 튀면서 배가 흔들렸죠. 그는 호수 한복판에서도 뭔가가 자기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배 한 척이 자기 쪽으로 곧바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쳤죠. 방향을 바꾸시오! 내 배에 부딪히겠소! 하지만 그 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앞까지 다가섰죠. 그가 계속 소리질렀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 배는 결국 수도승의 배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기에 이 넓은 호수 한복판에서 하필 내 배를 들이받은 거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바람을 타고 호수를 떠돌다 수도승의 배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그냥 빈 배였을 뿐. 애초에 화를 낼 상대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 환경이 나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냥 빈 배일 뿐이다. 빈 배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를 분노로 이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우는 사람이나 사건은 그냥 빈 배와 같다. 내 반응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나를 노엽게 할 아무런 힘이 없다. 수도승은 물가로 배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으로 다시 돌아가 명상을 시작했죠. 주위에는 여전히 소음과 방해물이 오갔지만 그는 모든 것을 빈 배로 여기고 평화롭게 명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해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잠시 생각해보시고 그 금액의 5배가 늘어난 수입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가령 내게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 능력이 없다거나 우리 가족 중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거나 그렇게 큰 돈을 벌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다거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대해 생각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에 대한 질문을 처음 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쾌한 기분을 느낀 것은 그 생각에 대해 사고의 행위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일일이 곱씹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란 우리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데 사용하는 활동적인 심리적 원재료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두고 다시 생각하는 순간 격렬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내면적으로 온갖 종류의 감정적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전적으로 몰두해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흘러가나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일에 푹 빠졌을 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당신이 완전한 몰입의 상태에 돌입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사람과 일의 구분은 사라지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설령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마음을 잠시 스쳐갈 뿐이죠. 즉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상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과도한 생각에 휩싸였을 때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는 망설이고 꺼리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입니다. 반면 무심의 상태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을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기쁨과 사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나요? 그때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많은 사람은 자신이 겪은 최고의 순간 머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개 중에는 고맙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은 사랑과 기쁨의 감정을 경험하기 전의 일인가요? 아니면 그 뒤의 일인가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대부분이 삶에서 가장 큰 행복감을 느꼈을 때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낀 뒤에야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에게 생각이 떠오른 것은 감정을 느낀 뒤의 일이었습니다. 생각은 아무런 감정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또 다른 진리로 안내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이 많으면 불행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은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거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조세프 응우이엔의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 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의 생각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